자, 동갑내기 변호사 셋이서 풀어보는 정치, 법 이야기 이슈 3합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김필성 변호사, 신준 변호사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슈 3합 공식 질문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 한 주 동안 어떤 정치 이슈에 관심을 가지셨는지요? 먼저 신준 변호사님.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네. 민주당, 네. 중도 보수, 네. 이것은 우클릭 이런 거 아니다. 실용에 중점을 두는 거지. 네. 가치를 진보의 가치를 버린 적이 없다. 그리고 지금 뭐 보수라는 집단이 지금 뭐 거의 사실은 범죄에 가까운 행각을 벌이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그쪽을 합리적인 보수로 채워야 될 그런 게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솔직히 이거 이야기가 와닿았어요. 울림이 있었습니다. 예. 네, 민주당이 사실 결코 막 진보적인 막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민주당은 진보 그리고 보수는 국민의힘 이 프레임 정말 안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오랫동안 저렇게 생각하고 답답함이 있었는데 그 답답함을 이번에 풀어줬다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그렇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이상 뭐 민주당의 어떤 새로운 뭐 정책 기조에 대해서 우클릭이라는 말 자체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거 자체가 또 프레임이거든요. 우클릭이 아니라 그 내용을 샅샅이 따져보면은 그렇구나 하는 공감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우클릭 민주당 이제 뭐 우클릭 뭐 이런 식으로만 보도가 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왜냐면 또 52시간 주 52시간에 대해서 예외를 두는 것도 굉장히 꼼꼼하게 뭐 연봉이 뭐 1억 이상 그리고 또 당연히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장치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사람에게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예외를 두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뭐 상속세 완화에 대해서도 아니 세금 완화 뭐 이런 게 아니라 28년 전 공제 기준에 대해서 이제는 손을 봐야 될 때가 지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는 뭐 오늘 당장 나온 것도 아니고요. 꽤 됐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결코 우클릭이라는 이름으로 프레임으로 씌워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합리적인 중도 보수 민주당은 그렇다라는 것이 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라는 것이 좀 주목됐습니다. 공감도 공감이지만 뭐 비판도 있고 이런 게 의제를 섬점한 것 같아요. 막 이 얘기를 한 것 중에 저는 좀 달리 보는 게 그만큼 국민의힘이 네. 뭐 완전히 극우가 됐다 이런 표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원래 국민의힘 보수정당이 이어야 되잖아요. 이어야 하는데 그 자리를 그렇죠. 민주당이 가한다 이런 의미로 들리기 때문에 네. 확장성, 실용에 중심을 두는 확장성으로 중도 보수 민주당. 저는 저희 좀 전에 김영남 전 의원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김영남 의원은 2012년 박근혜 당시 후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자기 집토끼는 다 잡았으니까 산토끼 잡으러 가려면 그 경제 민주화 뭐 기초연금 뭐 등등의 뭐 무자비하게 질렀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통해서 집권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이게 좀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전략적으로 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혹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선거가 뭐였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서울시 교육감 그렇죠. 보궐선거를 했었죠. 그때 지금 이제 찾아보시면 그때 현수막이나 구호를 찾아보시면 좀 재미는 저는 그때 재밌다는 생각을 했는데 방송에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교육감 선거는 공천을 받지 않잖아요. 정당을 그렇죠.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보 후보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부산교육관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색깔을 다 다르고 그런 다른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진보 교육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후보들은 있는데 항상 보수 교육감은 없습니다. 보수 교육감은 없어요. 지난번 선거에서도 사실 중도 보수 항상 중도란 말을 썼습니다. 맞아요. 중도 보수라고. 중도 또는 중도란 말만 쓰거나 중도 보수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되셨던 분 있죠? 박선영 위원 그분도 나오셨었는데요. 그분도 중도 보수란 말을 쓰셨고요. 지금 찾아보면 다 그게 나옵니다. 아마 지금 부산교육감제 찾아보진 않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거에서는
뭔가 좀 중도적이고 네. 이런 이미지들을 사실은 그쪽에서는 추구를 해왔고 그래서 네. 그 영역을 계속 사실 이제 보수적인 사실은 그 박선영 제가 위원장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분이 중도보다는 좀 더 오른쪽에 훨씬 가까운 분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그런 말을 썼거든요. 그 영역이 사실 저기 보수 지정의 정치인들이 선점하는 영역이었는데 그러니까요. 그 영역을 먼저 선점을 하면서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 국민의힘에서 중도 보수란 말을 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러니까요. 이미지 세트.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제가 봐서는 네.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가 강성 그리고 너무 왼쪽 아니냐라는 이미지가 사실 있거든요. 그런 이미지 왼쪽으로 강성 이미지가 있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일종의 비호감이나 이런 비호감 이미지의 중요한 원인이었는데 네. 그런 것들을 먼저 치고 나가면서 나 타협할 수 있다. 나는 실용적이라면 뭐 보수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도 진작에 볼 수 있다라는 이미지를 먼저 치고 나가면서 사실은 그 영역에 있어서 그 고지를 선점하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네. 공격하기가 애매해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만 보면 잘 모르지만 예전에 대선 때는 거의 한 1년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선이 있다 그러면 원래 3월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해에 3월 한 여름 지나면 먼저 본격적으로 추석 직남 본격적으로 되는데 지금 가만 보면 지금 추세대로 그러면 한 두세 달 후에 대선이에요. 확실하죠. 엄청 막바지예요, 사실은. 예전에 패턴대로라면. 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 이게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대선에 뭐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근데 뭐 민주당이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편안하게 어쩌면 지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뭐 이게 두 달, 세 달 만에 뭘 하나 또 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시기상은 나쁘지 않다는 생각 들기도 하거든요. 오른쪽이 비어 있다. 비어 있다. 예, 네. 오른쪽이 비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중도 보수 우리 몫이 넓어진다. 네. 네. 그래서 또 이 많은 분들이 비판하고 얘기하면 할수록 그건 또 더 주목받는다 이런 네. 효과도 있는 것 같고. 자, 좋습니다. 김필선 변호사님 주목했던 정치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오늘도 이제 그 탄핵 심판이 있습니다만 18일 날 네. 이틀 전에 그 부정선거 그날 이제 뭐 저기 PPT 일종의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네, 근데 봤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윤석열 대리인단이 네. 부정선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동영상을 틀었는데 그 동영상에서 부정선거 이거 부정선거 투표지라고 나왔던 투표지가 요건데요, 그죠? 네. 요건데 민경욱 이거 참- 후보를 찍은 이게 나와서 사실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실수를 했다. 하필 저거를 그러면 민경욱이 부정선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측이. 그러니까 부정선거 이제 저 내용 자체만 봐도 사실은 혈수가 나올 정말? 수밖에 없는 게 그 부정선거의 수혜자가 민경욱 후보라는 말이 되는 거라. 수혜자잖아요, 지금. 예, 수혜자. 본인이래요. 본인이 부정선거. 민경욱 찍혔네요.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이 기사에 주목한 이유는 조금 더 있습니다. 민경욱 후보가 요새 그러니까 이제 후보라고 하는 게 많아요. 전 의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민경욱 전 의원이 요새 뭘 하고 계시는지 아마 잘 모르실 텐데요. 본 적이 없어요? 잘 네. 없으시겠지만 네. 정말 열심히 활동하시거든요. 열심히요? 예,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물론 이제 SNS 이런 쪽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긴 네. 합니다. 이제 잘 안 받아 쓰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네. 부정선거 주장을 해온 분이에요, 이분이. 아직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계엄 당일부터 예. 계속 수시로 SNS에 이제 글을 올리면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곧 부정선거 밝혀진다. 이제 어떻게 밝혀질 것이냐? 네. 이제 포렌식에 진행되고 있다. 어디서 누가 포렌식 한다는 포렌식 얘기 정말 많이 하셨는데. 포렌식이요? 그럼 예. 제가 이제 그분들, 그러니까 그쪽 지지분들 사이에서 도는 걸 봤거든요. 뭐 몇 월 며칠 언제까지 포렌식 끝나서 발표 난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어요. 물론 한 번도 안 맞았습니다. 예. 그런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안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민경욱 전 의원은 포렌식 하고 있다. 예. 미국에서 하고 있다. 곧 발표될 것이다. 내가 누굴 만났다. 곧 한다고 한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분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하필이면 이분 투표한 거를 보여준 거예요. 하필이면 민경욱 바로 거. 이것이 가짜 투표지다. 뭐하라 가짜 투표지. 가짜다. 예. 네. 예, 그 가장 앞서서 네. 이걸로 지금 주가를 올리고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분의 걸 보여주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일부러 민경욱 전 의원 걸 했나? 저거는 민경욱 이건 사실 일부러 사실 저는 야 이건 좀 웃어야 되는 건가? 아, 그리고 실소를 했었어요, 사실은. 예. 옆에 대리인들도 웃는 네.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하필 민경욱이에요, 민경욱. 아니 가짜 투표지라고 정말 이 영상을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다. 음. 딱 이해할 수 있다. 이 가짜 투표지. 막 본드에 떡칠이 돼 있어가지고 떨어지지도 않는 이 가짜 투표지라고 했는데 그 영상 속에 찍힌 인물은 민경욱이에요. 참 민경욱이라니. 어쨌든 민경욱 네. 지금 전 의원이 이제 부정선거 주장하는 그냥 진영에서는 가장 앞서가고 계시고요. 네, 앞에 있습니다. 가장 앞에 있고 네. 여전히 이제 그 주장을 아마 오늘도 SNS에 여러 개 올리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하지만 실제로는 부정선거의 수혜자다. 수혜자다. 가짜 투표지. 예. 가짜 투표지. 그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지지하는. 네. 오늘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10차 변론 진행이 됩니다. 시간을 1시간 늦췄습니다. 형사재판, 오늘 구속 취소 신문이 있다는데 거기 윤석열 지금 참석한다고 하고요. 결국은 시간만 늦추고 날짜를 늦추진 않았습니다. 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요청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될까요? 오늘 10차부터 해가지고 추후 좀 짚어주시죠. 오늘 사실은 이 증인신문이 꼭 필요한지는 의문이지만 피청구인 쪽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의를 거쳐서 그래 이걸 굳이 이 한덕수 그리고 조지호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부르는 홍장원. 이 세 인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 절차를 거치는 걸로 평의 결과를 냈기 때문에 오늘 신문 절차를 통해서 이제 사실은 모든 증인 신문 절차는 종료가 될 것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 1회 정도 이 최종 변론의 시간을 주지 않을까. 왜냐면 지난 변론 기일에 다 증거조사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증거조사 정리를 미리 끝내놨다는 거는 이제 기회 한 번 주고 증인신문 하고자 하는 그 3명에 대해서 증인신문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최후 진술을 끝으로 이제 모든 것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조지호 청장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구인영장 얘기도 했었는데 근데 지난 9차 때인가요? 그때 좀 문제가 됐던 게 조지호 경찰청장의 본인의 신문조서 이거를 채택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이 논란이 됐는데 어떨까요? 부른다면 조지호 청장이 건강 상태가 좀 그런데 윤석열한테 유리한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얼마 전까지는 사실 예측하기 좀 어려웠는데요. 최근에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 조지호 청장이 얘기하는 내용들이나 이런 걸 보면 유리하게 얘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지금 계속 이제 절차 위반이다. 지금 말씀하신 조서 채택도 위법하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는데 탄핵 심판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아셔야 될 게 가장 전제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탄핵 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고요. 공무원 징계 절차입니다. 그렇죠. 공무원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이 준용되긴 이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긴 하는데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증거들이나 이런 것들을 채택할 수 있냐 이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징계 절차에 대해서는 그것이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어느 정도 이제 회사 생활이나 조직 생활에 보시면 아실 테니까 그런데 제출되는 증거들이나 내용들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형사소송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마치 형사 절차에서 적용되는 증거법 법칙에 따라서 처리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헌재는 그거는 형사재판 가서 다 따지시고요. 네, 여기는 징계 절차니까 징계적으로 보는 거는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조지호 청장의 진술조서 같은 경우에도 400일인가 이미 정리가 된 문제고요. 다 됐었어요. 되고 이제 지난 9차에서 지금 정리하는 그래서 실제로 내용이나 이런 거 확인하는 절차에서 거기서 이의 제기를 해서 왜 이제서야 하냐고. 왜 이제서 하냐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이게 절차가 늦게 된 것도 늦게 된 거지만 이게 실기했다는 말을 쓰는데 한 것도 한 거지만 이게 기본적으로는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채택 증거 채택 이런 것들이 훨씬 좀 자유롭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될 거 없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어떻습니까? 우리 다 변호사인데. 네. 저는 한 번씩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저렇게 갑자기 이의 제기를 하고 압니다. 이게는 준용할 뿐이지
따를 필요도 없고요. 그냥 비슷하게 하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그 준용이라는 게 딱 그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래 하다가 화내고 나가고 뭐 그런 모습들 저 윤석열 측 변호인단들 대리인단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이 대리인단들의 그 활약 덕분에 활약입니까? 활약 덕분에 피청구인의 실체를 보는 것 같고 보는 아하, 것도 그럴 수도 결과가 있네요. 나왔고 예. 그리고 또 뭐 대리인들 구성을 면면히 저는 좀 살펴봤는데 네. 대리인들이 새롭게 추가된다거나 대리인들이 처음에 있을 때부터 살펴봤는데 이상하게 글쎄요 이렇게 굉장히 이 사건을 키를 잡고 꼼꼼하게 끌고 나갈 만한 인물이 저는 안 보였거든요. 주축이 별로 없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리인들이 거의 자원봉사 수준이 아닌가. 자원봉사인데 성실하지 않은 자원봉사가 아닌가. 아니, 뭐 그런 건 제 추측입니다. 이런 말 어디까지나. 하긴 좀 그렇지만 네. 저희도 이거 확인할 방법 없지만 네. 좀 죄송한 얘기를 좀 드리면 수임료가 좀 안 들어오거나 이러면 좀 열심히 할 수가 없는 변호사의 어떤 숙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지만 혹시 그런 거 아니냐? 제 추측에는 애초에 예. 수임료 계약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러면 저는 그런 게 없이 저는 그러면 열심히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들어온 네. 자원봉사에 의해서 변호인들이 꾸려진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정합이 없어요. 그냥 서로 지원하면 들어오는 네, 이건 그런 추측입니다.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 수가 네네. 없으니까. 그래서 네. 이 변호인단의 지금 이런 행동들이 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되고 네. 각자 플레이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그거 되더라고요. 눈에 띄더라고요. 네. 정말 각자 뭔가 각자 네. 뭔가 이 소추인단 예를 들어서 국회 측을 네. 보면 이게 팀워크 좀 보이거든요. 누구는 욕을 하고 공략하고 이렇게 장순욱 변호사는 뭐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이쪽은 보면 다 각자 그냥 각자. 하고 싶은 거 하는 것 같고 졸기도 하고 뭐 휴대전화 보다가 나가버리고 막 이런 모습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조금 이상하던데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민경욱 민경욱 충격적입니다. 그걸 왜 냅니까? 예, 그걸 이게 지금 사실 법리적으로 잘 제대로 분석해서 변론을 하고 있는가라는 네. 의구심은 변호사 입장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예를 들면 민경욱 얘기 전혀 또 얘기 나오는데 제가 섞어냈는데 이번 괜찮습니다. 이 지금 동영상 얘기 자체가 지금 네. 그 부정선거 주장인 거잖아요. 네. 이 부정선거 때문에 이거 했다라는 게 사실은 자백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이게 뭐 이게 아니야 계엄에 적법한 사유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거를 수사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는 거는 그 헌법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헌법성 법원과 영장제도라는 그 헌법성 제도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우회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는 거라서 똑같아요. 예, 다 이걸로 탄핵 사유예요. 예, 그 뭐. 자체가 탄핵 사유가 더 얘기할 된다는 건데 필요도 없어요. 이게 정말 사실이냐 아닌지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법리 검토를 제대로 한 건가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걸 주장하면서 민경욱 전 의원의 투표지를 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이분들이 법리 검토만 제대로 안 하는 건 아니구나. 제출하는 것도 안 보고 있구나. 제출하는 것도 대충 그냥 보고 해야 되는데 꼼꼼하게 보질 않고 하는구나. 그래서 뭐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 같은 변호사끼리 변호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일까라고 말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그렇죠.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변호인단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게 어쨌든 해야죠. 뭐 변호사라는 직업이 직업상 하는 거라 뭐 살인죄 저지른 사람도 변호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뭐 되고요. 하는 범위 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제 양심적으로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맡았으면 좀 열심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해야죠. 그런 생각이 자기 좀 드네요. 이익보다 자기 이익은 그 일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죠. 저도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연예인들 사건들 꽤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어요. 오해받을까봐. 뭐 우리 신 변호사님도 그렇고 김 변호사님 저도 알고 있거든요. 많은 사건들 하고 있는데 그 사건은 그분을 위한 사건이지 저를 위한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납득하기 어려운데 자, 또 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게 9차 때 기억나는 게 윤석열 구치소에서 출발해가지고 뭐 경호 인력 붙여서 그래 출발했다가 헌재에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모습. 이거를 왜 이렇게 하는지 좀 이해가 좀 안 됐었는데 왜냐하면 절차를 다 공개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어떻게 할지 뭐 좀 예상을 좀 해주시죠. 오늘은 증인신문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자리를 지킬 거예요. 자리를 지키면서 또 증인신문 할 때 이제 본인이 이제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네. 또 눈을 감고 이렇게 음미하는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자리 지킬 거다. 증거조사 때는 괜히 이 얘기 내가 있어봤자 진짜 고개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고개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증거조사 때는. 네. 그래서 증거조사 때는 굳이 뭐 내가 있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자신의 존재감이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증거조사 때는 자신의 발언 기회를 얻기가 어렵지만 증인신문 때는 증인신문 끝나면 의견 진술 기회를 준다고 했었으니까. 의견 진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직접 그러니까요. 신문은 못 하더라도. 네네. 예. 그래서 그 얘기 하려고 나올 예. 것이다. 그게 긍정적으로 작동을 할까요? 지금 그 3명, 오늘 3명 보면 한덕수, 홍장원, 조지호, 좀 얘기했던 조지호, 이 세 사람이 윤석열한테 뭐 말려들거나 뭐 김용현처럼 해줄 것 같진 않은데요. 일단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출석하는 이유가 네. 뭐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 뭐 상당 부분 제 개인 생각이라는 건 전제로 예, 말씀드리면 개인 생각입니다. 그 앉아 있으면 현직 대통령이 어쨌든 앉아 있으면 네. 그 같이 있었던 나와 있는 증인들이 압박감을 느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계속 출석하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좀 있거든요. 보여주기다. 앉아 있는 것을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이거 앞에서 자기가 쳐다보고 있는데 네. 뭐 자기 밑에서 어쨌든 명령 지시를 받던 사람들이 솔직하게 말하거나 아니면 눈치를 안 볼 수 없을 것이다라는 네. 그런 계산이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뭐 본인의 의사나 이런 것들을 밝히고 사실은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시는 거 좋아한다는 얘기는 여러 군데서 들었으니까요. 네. 뭐 그런 목적으로 나오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와서 얘기할 것 같긴 한데 다만 이제 오늘 출석하는 증인들이 뭐 셋다 물론 뭐 특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할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얘기할 것 같지는 않아요. 어제 본인 지금 탄핵 심판에서 다 얘기해버렸어요. 예, 할 것 같지는 않아서 네. 이미 이렇게 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앉아 있다고 뭐 발언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또 확 바뀌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그래서 뭐 오늘 나와서 뭐 쳐다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세 사람 신문을 보면 뭐 추가 신문으로 잡아준 것 같은데 이걸 왜 하는지 저는 조금 납득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이게 유리할 것 같지는 않은데 오히려 홍장원 전 차장이 나와서 더 얘기하면 뭐 그 최근에 언론에서 그렇죠. 많이 또 인터뷰를 하셨던데 뭐 저희도 인터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토마토에서 하고 싶긴 한데 만약에 더 폭탄 발언하면 더 나쁘게 작동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홍장원 차장의 그 메모에 대해서 네. 그 메모지만 탄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메모지에 완전히 올인하듯이 그 네. 메모지의 신빙성을 탄핵하고자 하는데 그게 지금 이 메모지 하나만 이 사건이 걸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뭔가를 해냈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가는 드리블 해가는 과정이었고 뭐 재차 증인신문을 요청을 했는데 강력하게 이렇게 뭐 제지를 한다는 것도 헌재에서 그래 강력하게 더 이상 제지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한 번 더 불러주고 끝내는 게 그런 것 낫다라고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마 순서대로라면 이번 10차 하고 아마 재판하면서 아니면 재판 직전에 고질할 겁니다. 다음 기일 하나 더 할지 네. 아니면 하나는 더 하겠죠. 뭐 증인신문 했기 때문에 그럼 25일 정도 아니면 26일 뭐 그 무렵에 종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고요. 자, 이 결국은 큰 줄기는 사실은 윤석열입니다. 우두머리. 네. 탄핵 심판도 잘 진행되고 있고 형사 재판은 오늘부터 진행되고 근데 문제는 설계자 머리 이게 좀 없어요. 그리고 왜 저 시점에 했는가 이 얘기 관련해서는 명태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또 중요한 녹취록이 하나 복기록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기록? 명태균이 공개한 게 김건희하고 지금 통화했던 복기록 40여 분 통화를 했다는데 거기서 이번 총선 앞두고 김상민 전 검사 도와주라는 김건희가 얘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다퉜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것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좀 중요한 게 아니고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한 네. 일이고 사실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뭐 지금 내란 이번 사건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네. 이거 하나만으로도 진실로 밝혀지면 탄핵이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또 탄핵이죠. 예. 탄핵이가 나올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물론 뭐 명태균 씨가 또 파일 원본도 아니고 본인이 많은 복기록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 거라서 복기록. 내용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내란과는 별개로 이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 사실 최순실 국정농단을 능가하는 사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능가하는 것 같은데.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거라서 이거는 사실 이게 좀 묻혀 있는 느낌인데요. 결국은 이게 윤석열의 지금 내란 사건만큼이나 적어도 파괴력을 결국은 가져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명태균 관련해서 이제 큰 줄기가 좀 되니까 명태균 특검법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명태균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 아마 저는 좀 개인적 얘기지만 수사기관에서 언론 플레이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 들거든요. 지금 명태균 씨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는 상당수가 네. 이미 검찰이 검찰 발이다. 예. 네, 확보했던 예. 다 수사 기록이라든지 증거라든지 이런 것이 공개가 되면서 아니 검찰이 이런 걸 다 알고도 전혀 수사가 진척이 되지 않은 채 오히려 뭐 중간 수사 결과라고 발표를 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기만 했구나. 네. 아니 다 알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야 이럴 수가 있나 하는 배신감이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결국은 김건희를 좀 보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최근에 또 김성훈 세 차례에 걸쳐서 구속영장이 반려나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랑도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김성훈 경호처 차장 네. 그리고 김건희 씨 그리고 사실은 김용현이 검찰에 자진 출석하러 들어가기 전에 네. 비화폰으로 검찰 측과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야, 이 내란이라는 이 중요한 이 사태에서 핵심 네. 인물들이 완전히 빠져 있는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가장 검찰에 오래 몸담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검찰 사람들을 이 중요한 계엄의 순간에 절대 이 사람들은 다칠 수도 있으니까 안 혹시 썼을 실패할지도 모르니까 검찰 측만큼은 살려둬야 돼서 검찰은 개입시키면 안 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가장 믿고 있던 아니 지금 김상민 검사 네. 조국 수사 때 열심히 했다고 네. 김상민 검사까지 도와주라고 하는 정도로 내 식구 챙기기 내 식구라고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내 식구들을 이 내란에 계엄에 전혀 동원하지 않았다? 이거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밝혀야 될 부분이 이 내란의 설계자 또 내란의 정말로 도와줬던 사람들 손발 말고 손발이 이제 군인들이나 네. 경찰들이라면 그것을 밝혀내야 되는데 거기에 뭔가 탁 막혀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지금 그래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특검이 것이고요. 필요하다. 네, 필요한 것이고 지금 명태균도 마찬가지지만 내란 특검은 그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뭐 느끼고 계시겠지만 검찰이 뭔가 잡고 있다라는 느낌. 네. 제가 여기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군 관련 인사들은 지금 계속 언급되잖아요. 그리고 국정원도 언급되고 있는데 다 언급되고 있어요. 다음되고 있고 뭐 기소된 사람도 있고 뭐 체포도 되고 이렇게 되고 있지만 검찰은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한 명도 없어요 지금. 한 명도 없잖아요. 검찰이 없고 그다음에 행정부가 네. 뭐 이상민 장관하고 지금 김용현 장관 정도 이외에는 사실 행정부에 대한 수사도 없어요. 없고요. 지금 경호처도 지금 막혀 있고요. 한 명도 없고요. 지금 근데 잘 보면 거슬러 가면 막고 있는 건 검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찰이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 이런 것들을 결국은 수사에서 책임을 물려야 되는데 책임질 사람 책임지게 해야 되는데 지금 성 상태에서는 지금 수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네. 반드시 특검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제가 조금만 더 시간 거의 많이 돼서 네. 조금만 더 덧붙이면 이제 지금 이번 내란 사건이 수사가 진행되면서 좀 눈여겨 보셨으면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지난 정권에서 많이 미흡하긴 했지만 수사권 조정과 수사기소 분리라는 그런 그런 작업들이 네. 상당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전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문제가 있다. 네. 지금 검찰이 안 하고 있다.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태균에 대해서 검찰이 다 접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그 전에는 보도조차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모두 그거를 검찰이 독점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경찰이 어쨌든 그 검찰 눈치를 상당 부분 보지 않고 할 수도 있고 김성원 같은 경우도 이제 영장을 여러 번 하면서 검찰하고 대등하게 싸울 수 있고 물론 뭐 헌법상 이런 한계가 있지만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 검찰에 문제가 있네라고 하고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기준들이 사실 그런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전히 미흡한 게 있고 다음 정권이 만약 바뀐다면 네. 이걸 손 많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지난 정권에서 검찰 개혁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거를 좀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 부분을 눈여겨보면 좋을 것이다. 짧게 이거 하나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김준호 변호사님이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뭐 본인 사건 얘기 거의 안 하시지만 오늘 보도된 것 중에 대장동 재판 관련해서 그 재판부가 전원 교체가 된다면서요. 저 지금 부장 판사 인사이동이 원래 2월 때 있거든요. 법원 인사이동이.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동할 거라는 거는 이제 진작부터 알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아시겠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 교체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담당하시는 부장 판사님께서 이제 옮길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제까지 재판 지휘를 하셨어요. 그러면 재판이 상당히 또 이게 또 갱신이 필요하고요 앞으로. 뭐 갱신이 필요한 상황이고 3월 4일로 이제 아마도 갱신 후 첫 기일이 3월 4일인데 뭐 일단 갱신을 어떻게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형사소송 규칙에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에 따라서 한번 진행이 되겠지만 그 갱신을 어떻게 할지는 사실 새로운 재판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라서 그러니까요. 현재로서는 3월 4일 기일만 잡고요. 네.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제 변론 갱신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날 이제 새로운 재판부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난리를 쳤던 대장동 사건 이거 이래되면 10년 걸리겠는데요? 아니 그런데 이 너무 웃긴 게 네. 이게 재판 지연을 한다. 이재명 측에서 재판 지연을 한다. 이재명 대표가 재판 지연을 한다는 그 어마어마한 기사를 쏟아내고 네. 또 이제 뭐 재판장 이하 배석 판사들이 교체된다고 하니까 또 재판 지연에 대한 걱정들을 언론에서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재판 지연이 아니잖아요. 검찰 증인들 때문에 이런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2번씩 네. 증인 신문을 하고 매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니 일주일에 2번씩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재판 지연이라는 그 말을 쓰는지 이 말 자체가 그러니까요. 저는 이 말 자체가 엄청난 프레임이라고 보는데 다른 사건에서요 정말 이렇게까지 재판을 열심히 하는 재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네. 계속 가시겠지만 네. 매주 2번씩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기 변호사 다 하시니까 제가 네. 푸념을 좀 하면요. 네. 일주일에 2번 하루 종일 재판을 빼면요. 네. 일주일에 5일 재판하는데 네. 이틀을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생계가 많이 힘듭니다. 이거는 이거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렇죠. 절반이 내 인생의 절반이 저기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 신문이 뭐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거 관계 없는 게 더 많아요. 피고인도 관심 없고 변호인도 저건 필요 없는 그러면 그냥 딴 생각하죠. 그걸 뭐 유심히 듣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심지어 있긴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피고인은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출석을 되잖아요. 해야 되고 아니 이걸 재판 지연이라는 말을 진짜 이런 말은 절대 쓰면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야, 지금 김필승 변호사님이 생계가 어렵다 할 정도로 네. 일주일에 2번씩 하루 종일 법원에 가서 앉아 있는 아무 거예요. 일도 못해, 근데 거기 가 그거를 있으니까. 지금 벌써 2023년에 그게 네. 재판이 시작됐잖아요. 네. 2023년부터 2년째 하고 2년째 있죠. 만 2년째 재판을 2년째 지금 하고 있죠. 있습니다. 네. 누가 이거를 지연시키고 싶어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검찰이 증인 신청한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요번에 이제 윤석열 내란 사건 이제 오늘부터 진행할 건데 그 형사재판 증인이 500여 이상 된답니다. 재판부에서 이제 그 증인을 다 채택할지 그 부분이 얼마만큼 재판을 하게 될지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거든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김필성,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해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아래 메일로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 해주실 분들의 응원을 기다립니다.